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등차 수열 끝나요. 그리고 등차 수열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등비부터는 번갯불에 콩 볶듯이 나가요.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다룰 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에서 시간이 조금 약간 지체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은 너무 과장이고 금년 내내 고생이야. 지금 찍겠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수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수열에서 공부를 좀 웬만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화식과 그 순서도인데요. 그 수학적 기납법 가면 순서도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 수학적 기납법 안에 이제 핵심이 그 점화식인데 점화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딱 하고 잊어먹으면 돼요. 무슨 시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빠른 시간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된다고 시험 때. 시험에 임박할 때는 우리가 뭐 공부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될 텐데 그 회복이 되면은 수열 전체가 다 핵심이니까 중요하고 수열 여러분 잘 공부해두면 수열의 극한은 귀엽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귀여워요. 그럼 귀엽고 말고.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봐. 나중에 다루긴 다루겠지만. 어이, 자, 집중. 자, 다시 한번 등차수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등차수열이 있잖아요. 그럼 등차수열이 이렇게 항이 있다면 간격이 일정하죠. 그게 등차수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가 목장 할 일도 없겠지만은 목장 같은데 일단 막대를 박는다. 막대기를. 막대기가 영어로 뭐죠? 스틱? 이렇게 박는 막대기는 스틱이라 하지 않고 스틱은 이렇게 짚고 다니는 게 스틱이에요. 박는 막대기는 폴이죠. 폴. 폴. 극이란 뜻도 있죠. 극. 남극, 북극 할 때도 쓰고. 여기 봐. 근데 등차수열이요. 등차수열이 이렇게 쫙 가고 있잖아요. 쫙 가고 있으면 간격이 일정해요. 공차를 많이 D라고 그래봐요. 그럼 등차수열이라면 어차피 그 등차수열에 홀수번짝만 뽑아내도 등차수열이 돼요. 속가낸 거지. 그러니까 속가낸다. 등차수열이 쭉 있으면 홀수번짝만 뽑아내. 그래서 여기 뭐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 여섯 번장, 일곱 번장, 여덟 번장 이렇게 쭉 나간다. 그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이게 이제 간격이 공차가 D라면 계속 D를 대해서 나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홀수번짝만 뽑아내요. 홀수번짝만 뽑아내게 되면은 이것도 등차수열이 되는데 간격이 2배가 되겠죠. 공차가 몇 배 되겠어요? 2배. 그래도 등차수열이에요. 그런데 이런 홀수번짝 뽑아냈을 때는 N번장이 뭐가 되느냐? 여기 13579의 N번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13579는 홀수니까 공차가 2니까 N번장은 2N으로 출발할 거고 첫 번장이 1이니까 N 대신 1을 집어서 1이니까 2N-1. 홀수의 일반항에 이래서 2N-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두 더한다. 이거를 모두 더하면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이걸 다 더하면 홀수번짝만 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항까지 합을 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등차수열 N항까지 합이니까 역시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다만 공차가 몇 배가 돼요? 2배. 공차가 2배 되니까 이 숫자가 2배가 되죠. 원래 여기다 2를 곱해서 공차가 나왔잖아요. 2배 되니까 이 숫자가 몇 배가 돼요? 2배. 이게 공차와 관련된 숫자잖아. 첫 번장은 이미 A1이 주어진 거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서 A1 첫 번장이 나오면 된다 이게. 그래서 홀수번장만 N항까지 합했을 때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여우가 아니잖아요. 그럼 짝수번장만 더해보자. 짝수번장만 더해도 역시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 되겠죠. 근데 짝수번장은 N번장의 A, 2N이 되겠지. 그때 한 등차수열에서 출발했으니까 홀수번장만 뽑든지 짝수번장만 뽑든지 공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 둘 다 2배가 될 거니까. 그럼 공차가 2배가 된다는 것은 N 제곱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게 나오겠죠. N의 개수는 다르겠지. 왜냐하면 저건 첫 번장의 A1이고 여기 첫 번장의 A2니까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극한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극한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을 테니까 N이 무한대가 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분모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는 개수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처음부터 알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하고 얘가 같을 거니까. 즉 어떤 문제로 나왔을 때 등차수열 AN이 있다. 등차수열 AN이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 값을 계산하라. 답은 얼마예요? 1.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3분의 1이 탈락이야. 이 등차수열 공부를 안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마침내 1 이래야 된다 이거야. 처음 딱 보고 귀엽게 1이잖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등차수열이라면 홀수번 짝만 n개를 더해도 등차수열 n항까지. 짝수번 짝만 n개를 더해도 등차수열 n항까지 된대. 홀수번 짝만 뽑든지 짝수번 짝만 뽑든지 공차는 원래 공차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간격이 2배로 벌어지는 거니까. 공차가 똑같으면 이것도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분모 문제 차수 똑같다 이게. 근데 최고차는 계속 똑같겠지. 공차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나 얘기해요? 1이야.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이야기겠죠? 또는 홀수번째 항의 n항까지 합이지. 그런데 여기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등차수열입니다. A3 플러스 쪽에서 끝까지 합해야 될걸? AN까지 합했다. 그러면 어떤 등차수열 n항까지 합이지. 이거는 그 등차수열에 홀수번째 항만 뽑아서 n항까지 합한 거죠.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분모도 분자도 모두 n에 관한 2차식. 뒤에 건 알 필요 없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문제는 앞에 얘를 보면 되지. 근데 원래 여기 나오는 것은 n제곱의 수에다가 2를 곱해서 공차가 나오잖아. 공차와 관련돼 있죠. 근데 얘하고 얘를 b를 보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공차가 몇 배예요? 2배. 2배니까 n제곱의 수도 이거에 몇 배가 된다? 2배. 답은 얼마예요? 2. 지금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또. 자, 집중. 이번 또 이걸 지우고 끝까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아까 등차수열 일반항이 만약 6n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그때 이거는 여기 SN에서 공차는 n제곱에서 2를 곱해야 되잖아. 바꿔 말하면 여기서는 n의 개수가 공차인데 여기서는 공차를 2로 나눈 거니까 3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등차수열은 이 b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항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인데 SN에서는 공차를 2로 나눈 값이니까 항상 이거하고 이거 b는 2대 1이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만 이건 몇 차식이에요? n항까지 합은 몇 차식이야? 2차. 일반항 몇 차예요? 1차. 그래서 분모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했다는 것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모는 1항에서 n항까지 합하고 분자는 n 곱하기 an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까. 이 등차수열 기본만 파악되어 있으면. 안 그러면 가서 뭐 공차를 뭘로 놓고 혼자 울고 해야 된다 이거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지. 그럼 이 일반항인데 이거 몇 차예요? 1차. 등차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하면 몇 차예요? 2차. 차수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n을 붙여준 거야. 그럼 몇 차가 되겠어요? 2차. 그럼 최고차 개수를 봤을 때 이거는 일반항에서 나온 거니까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였는데 이거는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공차를 2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지. 지금 무슨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면 반성하세요. 잘 모르면 반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등차수를 공부하면은 나중에 극한에 가서 얼마나 귀엽게 풀겠어요. 문제 막 쫙 깔아봤자 딱 보고 이거 얼마잖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여러 가지 수열에서 시그마를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제가 가르쳐 준다는 건 좀 뭐 쑥스럽고요. 시그마를 이렇게 하면 시그마 같은 경우인데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도 딴짓을 해. 아까도 이미 시그마 K는 했는데 1에서 n까지야.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 삼승은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1에 어떻게 돼요? 전체 제곱. 이러면 알 만큼 알잖아요. 알 만큼 안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아주 지금 기초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기초로 안 내려가면 수열의 극한에 가서 헤맨다 이거 헤매. 시그마 K, 시그마 K, 시그마 K,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삼승을 외우는 것보다 또 경우에 따라 시그마 K하고 시그마 K 제곱을 더하면 3분의 n 플러스 1,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상당히 편리한 경우가 많고 자주 나오는 케이스니까. 시그마 K 4승, 시그마 K 5승, 시그마 K 7승, 시그마 K 9승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극한에서는. 나중에 가면 막 머리 돌아버릴 거야. 야, 진짜 저거 뭐 풀 것도 없고 저거.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선택하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 바로 뒤에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가 있는데 열심히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여러분은 제대로 정말 기초 지금 기초잖아. 잘 봐두면 딱 문제 보고 5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한다 이게. 뭘 바꾸긴 바꾸냐 이게. 기초가 불량하니까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인터뷰하고 그거 좀 아세요? 시그마 K죠. 그러고 얘기도 하지 말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등차 등비를 무지막지하게 보는 거예요.
또 등비수열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 일반항 확보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요. 지금 뭐 R이 1보다 클 때 R-1분의 A 뭐 R의 N승 이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그거를 제대로 돼 있어야 원리합계든 원리합계만 있어요? 등비수열이 뒤에 가면 원리합계만 있냐고. 원리합계라는 건 그나마 형편이 돼가지고 저축을 하니까 난 돈 받는 거지. 형편이 안 되면 남한테 융자를 받아놓고 매달 갚기도 해야 될 거고. 알겠어요? 남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연금처럼 급하면 한꺼번에 지금 받고 싶으면 얼마일까? 별로 문제가 다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모든 문제가 한 통속이에요. 다 반대로 노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나 쓰는 입장이나 돈은 항상 주고받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줬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얼마를 받은 거라 이거야. 그게 다 한 통속인데 그거를 푸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뭐냐? 원리합계라는 아주 원초적인 원리를 대충 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야. 수학적 계산을 이런 겁니다. 하지 않고. 그리고 등비수열 같은 건 가지고 놀아야 된다 이게. 합을 가지고 놀면 합공식도 초월해요. 그럼 선생님 좀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시죠. 우리 수능 봐야 되죠. 등차수열만 가지고 앞으로 10개월을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우 지금 이게 한 달 한다. 막 진도 때문에 한 달을 해요. 빨리 등비수열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한등비급수에서 도형 문제 나오면은 가지고 논다 이거야. 논다는 건 문제가 학생을 가지고 놀아요. 그냥 딱 쪼려보고 2파이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혼자 연구하고 분석하고 상관함수 모른다고 찡찡대고 문제 바뀌면 또 못 풀고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등차 수열 이거 진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점화식에서 문제 풀 때도 등차 수열이 그 개차 수열 같은 거 문제 풀 때 점화식 문제 풀면 개차 수열 알아야 되는데 개차 수열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온 개차 수열은 90%가 등차 수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등차에서 너무 이게 주적주적하면 거기서 문제가 주적주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것도 초월해갖고 우리는 수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차피 만약에 등차 수열이 개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 경우 90%라 했는데 만약에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 딱 걸려들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답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때 가서 바로 답을 쓸 때 지금 등차 수열의 설명을 잘 듣는 학생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또 공식 잊어먹으면 그 다음 단계 대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 기본을 공부했으니까. 공식 잊어먹으면 또 그냥 일반적인 방법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지금 10초고 놓치면 안 돼요. 응? 오늘 등차 수열을 끝내게 된 거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절대 방심하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나온 문제 중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적합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폴수학 프린트 말고 일반 수학장을 주관식 서술형으로 낼 때는 적합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관식 서술형을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주관식이란 거 9문제 해봤자 그 단답형이라고 그것도 답이 정수로 쏙 나오는 거라 이거야. 그렇다면 극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적은 것은 뒤쪽으로 문제를 보내는 거예요. 어려워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이라도 지금 많이 안 들으면요. 이게 속는다니까. 속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등비수열 그런 막 일일이 숫자 쓰면서 막 노가다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둬야 나중에 우리 나중에 또 언젠가 복습할 거 아니에요. 6월에 끝나면 뭐 이제 입시까지 안녕 잘 봐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정말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뭐 수강료도 지금 조금 인상 뭐 되나요? 인상됐죠 이미. 그래서 상당히 아까울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폴수학은 수강료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싸게 얘기한 거야 지금. 당장 못 써먹으니까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10년쯤 지나면 그 원인을 알게 돼요. 이유를. 응? 여러분 나중에 10년 있다가 한 300억 정도 벌면 저한테 1,000원이라도 주겠어요? 1,000원은 주겠지. 주면서 또 글 올리겠지. 야, 치사하다. 10년 전에 수학 좀 가르쳐주고 그때도 돈 받고 가르쳐놓고 나한테 1,000원 뜯어갔다. 그럼 누가 또 다시 글을 퍼가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고 10,000원. 내가 한 1년 어디 갔다 오면 도둑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라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이게 등차수열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가장 쉬운 길이 있고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모험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모험하더라도 판단을 잘해야 되고 속으려면 알아서 속고. 그러니까 지금 이 등차 수열 공부한다는 것이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잘 믿기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도사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수학 도사. 세상을 본대요.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출발하겠습니다. 26번. 어, 26번은 첫 장에서 n항까지 합이 첫 번째 장부터 26번. 이 26번, 27번 같은 시리즈인데요. 정신팔책 여기 보세요. 26번, 27번은 같은 시리즈인데요. 26번, 27번은 같은 시리즈인데 이미 과거에 많이 나오던 패턴이지만 모의고사는 무조건 나와요.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지만 모의고사에는 무조건 나오고요. 26, 27번 문제 풀 때 앞으로 나름대로 명확히 어떻게 풀 건가를 갖다가 정리를 하세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요전에 제가 SN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죠. 다시 SN이 뭐예요? 1항에서 n항까지. SN이 뭐라고요?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요전에 그 수능 문제 나왔던 것처럼 n 플러스 1분의 n 또는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그때 다섯 번째 항 플러스 여섯 번째 항 플러스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다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중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 이게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라면 7항까지 합한 다음에 4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7항까지 합한 다음에 4항까지 합을 빼면 남는 건 5항부터 7항까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함수죠. SN이 n에 관한 함수야 이게. 무슨 양 있어요? n에 관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n에다 7 집어넣으면 이건 8분의 7이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4가 나와가지고 빼면 답이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게. 하물며 항 하나만 구하라. 귀엽잖아요? 항 하나만 구하라 했을 때는 집중. 항 하나만 n항까지 합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려면 머리가 터진다고. 일반항 구한 다음에 n에다가 5를 집어넣는다? 답은 나오겠지만 귀여운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억지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데 A5 하나 이거 하나 구하려고 일반항 구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또 일반항 구하기가 복잡하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어떤 학생들은 이까지 SN 주어지면 SN에서 n 대신 n-를 갖고 SN-를 빼고 그래서 AN 구한다면 그건 n은 2보다 커 낫다 이렇게 하고 A1은 S1으로 구해갖고 맞는가 봐갖고 두 개 만약 호환이 되면 모든 n에서 이렇게 해갖고 마침내 구한다.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붕어빵 먹고 싶다고 붕어빵 기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 사면 1,000원이면 3개, 2개 이렇게 주는데 그걸 그때 기계 사다가 반죽 해갖고 그 바보가 어디가 있냐 이거야. 기계를 왜 사냐고 그냥 바로 가야죠. 무슨 양 있죠? 이런 경우는 가볍게 편하게 다섯 번째 항이란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한 거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뺀다는 것은 아무 예외가 없겠죠. 종류에 관계없이. 그럼 이런 경우는 5 집어넣은 거에서 4 집어넣은 거 빼면 다섯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좀 더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대로 또 쓰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26번은요. 26번은 SN이 n항까지 합이 n제곱 플러스 pn이라고 주어진 수열도 있고 또 다른 SN이 있는데 프라임이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럼 pn제곱 마이너스 11n인 수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안 알려주지만 우린 딱 보고 꼴을 보니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두 수열이 서로 다른 다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지만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구나 이런 걸 눈치할 수 있겠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7항이 같다 그랬잖아요. 상수 P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7항이 같다 해서 각각 일반항 구한다. 구할 수 있겠지만 안 구하는 게 낫겠지.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지. 왜 못 구하겠어? 공차가 2잖아. 공차가 2. 그러니까 일반항. 공차가 2니까 2n. 일반항 구한다면 2n.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1 플러스 p.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 플러스 p가 나와야 되겠지?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 플러스 p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일반항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일곱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에 7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항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 구할 정도 같으면 벌써 7항 구하고도 만다 이거야. 왜? 여기 7항 구하려면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에서 7 집어넣은 거에서 뭘 집어넣은 거? 6 집어넣은 걸 빼. 그럼 7항까지 합한 다음에 6항까지 합한 걸 빼면 남는 게 7항만 남겠지. 그럼 7을 집어넣게 되니까 49 플러스 7p에서 49 플러스 7p에서 그 다음에 6을 집어넣게 되니까 6을 집어넣으면 36 플러스 6p를 갖다 빼주면 바로 7항까지 합에서 6항까지 합을 갖다가 빼주는 거니까 남는 건 7항만 남을 거다. 두 수열이 7항은 같다 그랬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럼 빼고 나면 이게 13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SN이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은 13 플러스 p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7 집어넣은 것이 6 집어넣은 걸 빼면 되겠지. 7을 집어넣으면 이게 n항까지 합이니까
n항까지 잡으니까 7을 집으면 7항까지 합이 나와. 그러면 49p 마이너스 7 집어넣으니까 77이 되고, 그 다음에 6항까지 합 S6 집어넣으니까 36p 마이너스 66 이렇게 돼. 빼. 그러면 7항까지 합에서 6항까지 합을 빼니까 남는 건 7항만 남을 거야. 계산하니까 이거는 13p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66을 빼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건 이 수열의 실항은 이거라 이거야. 실항이 같다 했으니까 두 개는 같다로부터 p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p가 넘어오니까 13p 마이너스 p니까 12p는 이게 저쪽으로 슉 넘어가니까 플러스 11이 돼서 24. 따라서 12p는 이꼴 24가 되니까 p는 얼마예요? 2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은 2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10항이 같다. 할 수 있겠지? 10항 구하려면 10항까지 합에서 9항까지 합을 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겠죠? 28번 문제 보시죠. 28번 문제는 3항하고 7항은 절대값에 갖고 부호가 반대다. 절대값에 갖고 부호가 반대다 하는 것은 서로 반수란 얘기지. 그러면 절대값에 갖고 잘 봐야 된다. 3항과 7항은 절대값에 갖고 부호가 반대라 했지. 그러면은 서로 반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3항하고 7항은 더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조건이 3항하고 7항을 더하면 0이 나온다. 되겠어요? 3항과 7항을 더하면 0이 나온다. 3항과 7항을 더하면 0이 나온다. 자, 우리 장난 한번 쳐볼까요? 4항하고 6항을 더해도 0이 나오겠죠. 등차수열이라며 지금. 등차수열이 했잖아. 뒤에 보니까 등차수열. 되겠죠? 좋아요. 그렇지만 일단 3항과 7항을 더하면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6항은 2라 그랬죠. 6항은 2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6항은 2가 된다.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어요. 조건 두 개 주어지면 등차수열 문제는 공차하고 첫 번째 항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 두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공차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pn제곱 플러스 qn일 때 p-q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 p-q 값은 결국은 뭐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 n항까지 합 구하라면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했다는 것은 a 플러스 2d하고 일곱 번째 항이라는 것은 a 플러스 6d를 더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 말은 결국 2a 플러스 8d는 0이 나온다. 따라서 a 플러스 4d는 0이다 이런 얘기예요. a 플러스 4d가 0이면 몇 번째 항이 0이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항.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더해서 0이죠? 그럼 센터에 중앙에 온 항이가 다섯 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게 0이란 얘기야. 계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알면 좋고. 되겠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 2가 된다 그랬죠? 여섯 번째 항이 2가 된다. 여섯 번째 항이 2가 된다. 여섯 번째 항이 2가 된다. 여섯 번째 항이 2다. 그 말은 a 플러스 5d가 이게 여섯 번째 항이지. 이게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차는 밑에서 위로 빼니까 결국 d는 2에서 0을 빼니까 공차는 2가 된다는 얘기지. d가 2가 되면 여기다 뒤에다 적당한데 2를 집어넣어봐라. 여기다 2를 넣으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겠어. 첫 번째 항. 2를 집어넣으니까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n항까지 갖고 하는 건 무리가 없겠죠. 자, n제곱하고 n을 써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예요? 2니까 얼마예요? 1.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S1에다가도 S1으로도 구할 수 있다 했지. 정신 바짝 차리고 S1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어갖고 마이너스 8이 나니까 뒤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구한 n항까지 합은 n제곱 마이너스 9n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n제곱 마이너스 9n인데 p 마이너스 q 값을 걸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9를 빼란 얘기죠. 1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얼마예요? 10 이러면 된다 이거야.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요, 잠깐 29번하고 30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그냥 29번하고 30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모르면 기분 나쁘니까. 자, 29번하고 30번의 특징이 뭡니까? SN, 1항에서 n항까지 합 SN이 n에 관한 이치하치로 주어진 건 확실한데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왜 붙어 있는가를 설명하겠어요. 집 한번 보세요. 집중. 상수항 붙어 있으면 말아봐. SN이. 자, 상수항이 붙은 사연을 보세요. 집중. 원래 이론은 n항까지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n-1항까지 합. 그럼 n 대신에 n-1 대입하는 거지. n 대신에 n-1 대입한 다음에 빼요. 빼면은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다음에 1항에서 n-1항까지 합한 걸 뺀다는 것은 n항 바로 앞에 항이 n-1번째 항이야. 그러면 n항까지 합한 거에서 n-1항까지 합한 걸 빼면 남는 건 n항이 남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하는 AN은 꼭 단서가 붙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왜 나쁜지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SN에서 M만 빼고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단서가 붙는 거는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이라는 것은 0번장이란 건 없잖아요. 마이너스 3번장 이런 것도 없고. 물론 무인도의 삶은 가능하지. 알겠어요? 혼자 정의로면 되니까. 0번장이 없으니까 n이라는 건 1일 때는 안 되겠지. n이 1이 되면 1에서 1 빼면 0이 되는데 0번장이란 거 없다. 항은 항상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얘는 n-이라는 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이 단서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일반항을 구했는데 n번장을 잘 봐야 될 텐데 일반항을 구했는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단서는 얘 때문에 지금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수열 전체 항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일반항 기껏 구했더니 그거는 두 번째 항부터 써먹으라 이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쩌란 말이냐? 그때 그 첫 번째 항은 A1은 별도로 구한다.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S1으로 구한다. 이거는 1항이라는 것은 1항까지 하기 바로 1항이잖아. 지금부터 눈 떼면 안 돼요. 지금부터 2, 3분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구한다 했지? 그럼 이거는 처음에 SN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N 대신 1항에서 N항까지 잡으니까 N 대신에 1을 주면 1항에서 1항까지 잡으니까 바로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여기 나온 어떤 값이 이런 값이 나왔다 이거야. 첫 번째 항을 S1으로 구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런데 나중에 이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 별 이랬다 이거야. 그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란 것보다 Sn-1 때문에 튀어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했더니 그 나온 결과는 여기 만약에 S1이 3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3이 나오면 굳이 구별할 필요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어서 그럴 때는 이걸 지워버리고 이 조건까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적어도 등차 등비 수열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처음부터 알지 않은 게 바로 SN이 우리가 등차수 SN을 일일이 구해봤지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때 쓰는 AN은 굳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 A1 구해서 나온 결과 S1으로 구해서 나온 결과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이건 등차수의 n항까지 잡으니까. 등차수의 n항까지 잡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등차수열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음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뒤에가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여기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플러스 4 이런 걸로. 이랬을 때는 우리가 미리 알면 아주 심플해요. 진짜 거의 장난이나 마찬가지야. 상수항이 붙어있다는 것은 등차수열 n항까지 합의해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야 이건. 무슨 양 있죠? 그럼 이거 어떤 꼴인데? 예를 들어서 봐. 집중. 만약에 첫 번째 항 2, 공차 3, 그러면 2, 5, 그 다음에 8, 11, 14, 17, 20 이렇게 나간다 이게. 이게 등차수열이지 맞지? 그럼 등차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이런 수열에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공차가 얼마야 지금? 3. 자 출발. 그러면 등차수열 n항까지 합은 공차가 3이니까 n제곱 쓰고 n 꼭 써라. n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아니 n 대시면 상수를 써버린다고 자꾸 잘못하고. 그러니까 공차가 3이다. 그럼 여기에 2분의 3이 쓸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2. 2니까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뒤에 플러스 얼마야? 2분의. 그 이게 n항까지 합이야. 근데 누가 와서 장난하는 거야 애들이.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2. 현재 지금 보세요. 이거를 2 플러스 5 플러스 8 플러스 11 플러스 이렇게 쭉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거를 n항까지 더한 것은 이퀄 방금 계산한 것처럼 2분의 3 n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등차수열에 즉 공차가 3이 되고 첫 번째 2인 등차수열에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게 귀여운 거야. 근데 누가 아까 2 그랬잖아. 양변에 2를 더하는데 첫 번째 항에다 2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 2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도 2를 양쪽에 더해야지. 예, 같다는 게 뭐니? 양쪽에 똑같이 2를 더해야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상수항이 붙게 되면 첫 번째 항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일반항을 구합니까? 그럼 일반항은 봐라. 여기서 5, 8, 11 이렇게 나가는 건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는 전혀 이 앞에 항하고 관련이 없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해드려도 일반항이 나오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여기다 n 대신 1 집어넣어서 4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별도로 S1으로 구한다. 이게 S1. 무슨 경우든 S1으로 구한다. 확인.
첫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2가 나오고 2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나온다, 이게 4.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 이 두 번째 항 구할 때는 첫 번째 항을 4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을 4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제대로 흐름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구하는 방법은 약간 조금 현재 그 4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2를 더했잖아요. 2를 더했으니까 양쪽에서 2를 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무슨 양있죠?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게 나오면 우리가 공차가 얼마인 줄 알죠? 첫 번째 항은 얼마인 줄 알지? 그러면 공차는 3이니까 3n. 첫 번째 항은 2잖아요. 여기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잖아. 굳이 저걸 안 봐도.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지?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이거를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여기다 n 대신에 2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아까 처음에 원래 주어진 수열처럼 4가 나오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됐으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푸는 방식을 잘 보세요. 어떻게 푸나. 집중. 만약 SN이 잘 봐야 될걸. 3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 n항까지 합이 2차식인데 상수항이 붙었어요. 그럼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이거는 n이 2보다 크다 단서를 붙여야 되고 별도로 a1은 구해야 돼요. 왜 a1을 별도로 구분하느냐. 여기다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못 구하기 때문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푸는 요령 진지하게 잘 보세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 1 빼지 말고 뭘로 할까요? 플러스 5로 하겠어요. 자, 푸는 방법. 숫자가 뭐가 오든지. 자, A1은 첫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야? 6. 첫 번째 6이지. 그 다음에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항과만 관련돼 있어. 지우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했던 방식으로 풀면 돼요. 수열을 보는 게 아니라. 공차가 얼마입니까? 6. 그러니까 6n.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여기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뒤에 숫자 하나 붙게 되면 단지 여기에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됐으면 좋을 텐데. 외우는 거 알겠어요? 무슨 알겠지? 그래. 그러면 봐. 결론. 만약에 특정항을 구할 때 SN이 이렇게 돼 있으면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이지. 그럼 어떤 항이든지 여기다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끝에 상수가 붙게 되면 그거는 2항부터 등차수열이 적용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는 뒤에 상수가 있을 때는 여기서 얻어낸 A에는 2항 이후에만 쓰는 거라 이거야.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으로 구한다 이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29번 문제는 자, 집중. 29번 문제는 이거야. SN이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1항에다가 11항에다가 111항을 더한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상당히 1, 11, 111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지. 이 첫 번째 항은 현재 이 상태에서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있지?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을 수가 하자 이거야. 그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2.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1항하고 111항 있죠? 11항하고 111항은 이게 항이 별로 안 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N이 무슨 SN이든지 만약 11항만 구하려면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였어? 11 집어넣은 거였어. 10 집어넣은 걸 빼도 되잖아. 11항까지 합해서 10항까지 하고 빼면 11항이 나오지. 내용에 관계없이. 그러나 111을 집어넣으니까 약간 기분이 그렇잖아요. 111을 재고 좋지 않다 이게. 그래서 11번장하고 111번장은 항 번호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자 이거야. 자, 일반항 구하는데 준비 어떻게 해요? 2를 무시해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구해보는 거야. 공차가 얼마입니까? 6n.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건 첫 번째 항은 아니지 지금.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다만 이거는 2항부터 써먹을 수 있다 이게야. 왜? 실제로 여기다가 1항 2를 집어넣어가지고 2가 안 나오잖아.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11번장은 여기다 11을 집어넣으면 되고
111번 장은 여기다가 11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정신 좀 차리고. 그러면 앞에 2. 답은 내야지. 이게 주관식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11을 집어넣게 되니까 66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111을 집어넣으면 666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걸 더하니까. 더하기 싫어 아주. 더하니까. 2, 3, 7. 됐죠? 732에서 10을 빼니까 722가 되고. 그 722에다가 앞에 2를 더해주니까 답은 724. 정답 724. 724는 세 자리 자연수죠. 주관식 문제 유형이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724. 그러면은 30번 문제. 30번 문제 풀 때. 자, 여기 봐. 집중. 30번 문제 풀 때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SN은 PN제곱 30번. SN은 P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SN은 P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인데 9번 장은 32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때 P값을 구하라.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일단은 이 수열이 등차수열 N항가 합이고 뭐 무시하고 푸는 방법. 특정 항이 9번 장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였어? 9. 9항까지 합한 거에서 8항까지 합을 빼면 남는 게 9항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겠지만 상수항이 의미가 없어지잖아. 있든지 말든지. 어차피 9를 집어넣었어도 뒤에 마이너스를 붙고 8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붙으니까 빼고 나면 상수끼리는 다 죽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풀어도 좋다 이게. 안 되면. 마치 아까 우리가 그 등차수열 문제에서 등차수열 N항까지 한 문제에서 실항이 같다 했을 때 푸는 방식과 똑같이 풀 수도 있다. 또는 여기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N 대신에 9를 집어넣은 것은 3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러나 일반항 구할 때 주의사항은 항 번호가 9니까 2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으니까 굳이 첫 번째 항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꼭 습관이 구한다 이거야. 문제들을 보면 풀이를 보면. 나쁜 습관이지. 극한에서도 왜 극한? 극한 항이 끝없이 계속되는데 왜 첫 번째 항을 구하냐 이거야.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든지 말든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N을 구할 때 어차피 9항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푸는 거죠. 무시하겠지? 어차피 첫 번째 항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보니까 공차가 얼마예요? 2P. 다시 공차가 얼마야? 왜 N항까지 합해서 N제곱에서 이거 무시하겠죠? 공차가 2P니까 2P N. N의 개수는 N의 개수 공차니 공차가 2P면 2P N. 그 다음에 여기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마찬가지로 했지?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니까 P-2죠.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P-2가 나와야 되겠지? P-2가 나와야 되니까 원래 2P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P를 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올려. 그럼 이게 바로 AN인데 물론 이 뒤에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쓸 것도 없지. 그러면 9번 장이 32라는 것은 여기다가 N 대신에 9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32가 나온다 이거야. 9를 집어넣게 되니까 18P. 18P에서 P를 빼니까 17P. 마이너스 2 이퀄 32다. 여기서 P값을 구하면 된다. 됐어요? 17P는 마이너스가 넘어오면 34가 되니까 P는 얼마예요? 2. 만약 우리 이렇게 풀 때, 기초 부족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N이 2보다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돼요. 답은 얼마예요? 2야. 지금 무시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딱 볼 때 이런 문제 딱 보면 딱 한번 쪼려보고 9번 장이 32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를 지워버리고 우리 아는 방식으로 AN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 질문할 필요 없지.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2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상수항이 있을 때 2항부터 등차수열이 된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31번, 32번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문제인데 여기 31번하고 32번은 야 중요성이 있고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이 어떻게 거의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10분 남았어요. 33번 보세요. 33번. 자, 33번은 왜? 왜 꿈틀이 먹으면서 왜 웃어? 어? 맛있니 왕꿈틀이 불량식품? 자, 33번 보세요. 어떤 등차수열에서 여러분 그 35번까지가 등차수열 문제입니다. 알겠죠? 35번까지 등차수열 문제야. 이게 이제만 전에 복습하세요. 좋아요. 35번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다는 거야.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한 건 145고 그 다음 10번째 항의 합은 455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한 건 145인데 그 다음에 10항까지 그 다음에 10개 항을 합했다는 것은 11항부터 20항까지 합했다는 얘기지. 11항부터 20항까지 합한 건 445가 되더라 이거야. 그때 그 다음 10개 항을 합하라는 얘기지. 그 말은 21항부터 몇 항까지? 3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 조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10항까지 합이 145. 집에 가자 가. 야, 집에 가야 되네. 그 다음에 10개 항의 합이 445. 그 다음에 10개 항의 합은 뭐냐? 힌트. 등차 수열이라 이거야. 알겠어요? 집중. 그렇다면요. 우리가 처음에 1항부터 10항까지 합한 게 145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개 항은 합해서 445라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자료로부터 20항까지 합을 할 수 있지. 10항까지 합한 건 145인데 그 다음에 10개를 더 더했더니 445가 되더라 이게야. 그럼 20항까지 합은 이 두 개를 다 더한 거 아니야. 10항까지 합한 거에다 다음 10개 항까지 합하면 20항까지 합이 나와.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590이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냐?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을 하려면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S30을 알아야 돼. 1항부터 30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어디까지? 20항까지 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어떻게 돼요? 바로 21항에서 30항까지. 즉 마지막 세 번째 단계 10개 항의 합이 나오겠죠. 결국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10항까지 합이 145, 20항까지 합이 590인 등차 수열에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다? 무슨 수열이라고요? 다시 따라하세요. 무슨 수열요? 졸지 마세요.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에 30항까지 합만 구하면 문제는 답을 낼 수 있어요. 마지막 그 10개 항의 합은 30항까지 합한 다음에 20항까지 합을 빼주고 나면 21항부터 30항까지 마지막 10개 항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중. 첫째, 10항까지 합이 145라 그랬지? 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자, 봐라. 10항까지 합은 1항 A에다가 10번째 항, 맨 끝항 A 플러스 9D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0 곱해서 145라고 나. 그럼 A와 D한 식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A에다가 1항에서 20항까지 합이니까 20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9D예요? 19D. A에다가 A 플러스 19D를 더해서 곱하기 2분의 항수 2분의 20을 곱하면 590이다. 두 식을 연립해 풀면 A와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 A와 D를 알면 SN을 알 수 있지. SN 알면 S30을 구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면 30번째 항까지 합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 A에다가 A 플러스 29D를 더한 다음에 2분의 30을 곱한다. 그래서 30항까지 합에서 20항까지 합을 빼줌으로 해서 마지막 10항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몇 분 안 남았어요. 우리 집에 갑니다. 곧. 자, 그런데 다음 사항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메모하지 말고. 지각하지 마. 다음 시간에. 알았지?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문제 풀기 나면 자꾸 따라하는 게 있어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요. 미지수 2개만 해결하면 되죠.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니까. 그래서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넣을 수 있겠지. 지금 놓쳤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Q값만 알면 이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입에서? 그럼 PQ값을 한다는 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예쁘게 주어졌잖아, 조건. 중학교 실력이면 대입할 수 있는 거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2개만 하면 되지. 끝에 R까지 온다면 불가능하지. 근데 등차 수열이니까 상수항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n에 관한 함수, 2차 함수. 10을 집으면 145다. 10을 집어 n에다 10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100p 플러스 10q 이퀄 145. 20을 집어넣으면 590이야. 20 집어넣으니까 400p. 20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0q 590. 무슨 일 알겠죠?
되겠어요? 이거 연립에 풀면 PQ 갖고 할 수 있지. 위에다 양변 2 곱하고 빼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짜증나지.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가관법, 대입법, 등치법. 그러니까 20Q, 10Q니까 양변 2를 곱해요. 양변 2를 곱하니까 이게 290. 2를 곱하니까 20. 2를 곱하니까 200. 밑에 수위로 빼요. 빼니까 끝끝 없어지고 200P는 여기서 빼니까 300. P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P가 2분의 3. P가 2분의 3. P 2분의 3. 2분의 3. 됐죠? Q. P가 2분의 3이니까 어느 식이든 관계없이 하나 붙들고 어차피 너 가라 안녕. P가 방금 2분의 3이 나왔죠 이게. 그럼 P가 2분의 3이면 200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3이 한 배 반인데 이게 300이 되겠지. 300이 이쪽으로 슉 넘어가니까 290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Q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Q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뭐 A 플러스 몇 D, 뭐 2분의 N 중괄호 이렇게 안 하더라도 가볍게 우리가 이 함수 두 개니까, 미정계수 두 개 있는 함수니까. 그러면 30을 집어넣으면 되지. 30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900. 그래서 900에다가 2분의 3을 곱해. 2분의 3이 1.5배 아니에요? 900원에다가 만약 50%가 올랐다. 그게 1.5배 아니야. 900원에다가 50%가 올랐으면 1350원 아니야? 동계산으로 해라고. 1350원. 그 다음에 여기다 30을 집어넣게 되니까 빼기 15. 그래서 이거는 1335가 나오겠죠. 그럼 30항까지 합이 1335니까 아까 나머지 그 10개 항의 합이란 게 뭔지 알지? 여기서 뭘 빼야 되겠어요? 20항까지 590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오겠지. 끝에 가면 45 이렇게 되겠네. 하나밖에 없네. 동그라미 2번.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1의 자리에서 좀 빼기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5에서 90 빼면 끝에가 45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35번 문제. 거의 다 됐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안 풀지. 자, 35번 문제 보시죠. 고대 이집트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루스 기원전 1650년경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신기하잖아요? 야, 옛날 사람들 참 할 일 없었다. 그래 후손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유명한 수학자 반만 죽었어도 우리가 지금 막 6, 7은 그럼 막 42 박수치고 알겠어요?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그 다음 사회에 경쟁이 있겠어요. 다 걸어다니고. 알겠어요? 지하철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동네 사이가 최고고. 옛날에 수학자들 진짜 하죠. 자, 그런데 뭔 말이야. 5명한테 빵 120개를 나누어 주는데. 알겠어요? 원래 120개의 빵을 나누는 이게 한글식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아니죠? 번역 잘못이에요. 한국식 표현은 빵 120개지 120개의 빵 이게 아니에요. 자, 5사람에게 빵 120개를 나눠주는데 각자 배당 몫이 등차수를 이룬다. 불공평하군요. 그러니까 5명한테 빵을 120개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개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나눠준 개수를 딱 봤더니 등차수를 이루더라 이게 5명이. 근데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 몫을 합했더니 나머지 3사람 몫을 합한 거에 7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아주 나빴구나 옛날에. 알겠어요? 그래 이랬을 때 가장 많이 배당받는 밑줄 그으세요.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몫은 그랬죠. 이게 바로 5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도 어느 게 가장 크고 작은지를 구별해야 된다 이게. 그럼 공차가 양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순박하게 놀면 안 된다.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이제 끝났다. 자, 5사람 몫이 5사람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지? 그 받는 배당이.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A-ED. 그 다음에 A-D. 그 다음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그 문제에서는 아까 밑줄 그은 거 가장 많이 배당받은 사람의 몫을 구하랬지? 그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D는 무슨 수다? 양수란 조건을 기억해둬야 돼요. 되겠죠? 뭐 D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좋은데 만약을 모르니까 D는 양수다.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푸는 걸 대비해서 그러면은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되는 거지. 나머지 3사람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 첫 번째 A부터 없애자 이거야. A를 막 끌고 다니지 말자. 왜? 빵은 다 합해서 몇 개예요? 근데 사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특히 옛날 고대에서는 120개 벌써 몇 개 빼돌렸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박하게 부려야 됩니다. 자, 전부 더해서 얼마가 나와요?
120. 그러면은 이게 다 더하면 5A지. 이게 120이란 얘기야. A는 얼마입니까? 얼마? 24. A는 24. 일단 A는 24. 여기다 24 적으니까 모양이 좋지 않아. 이대로 놔. A 24 놔두자. 그 다음에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을 합한 것이, 이 두 개 합했다 이거지. 이 두 개 합하니까 2A-3D가 이것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을 합한 거에 7분의 1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 몫 합한 거에 7분의, 이게 나머지 세 사람 몫 이거 합하라는 얘기죠. 뭐 우선 그렇게 합합시다 일단은. 네, 우리가 이 합하는 걸 해요. 자, 세 개를 합하니까 3A 플러스 3D가 되겠죠. 이게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이지. 근데 원래는 적게 받은 사람 두 사람, 나머지 세 사람 합하면 원래 다 합한 거잖아요. 5A가 돼야 되겠지? 혹시 누가 막 이거 막 가리고 있어도 5A. 됐어요? 전부 합해서 5A 되잖아. 그러니까 적게 받은 두 사람 합해서 이게 나왔으면 나머지 세 사람은 다 합해갖고 5A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3A 플러스 3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사람 합한 거에 7분의 1이 된다.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A가 24라는 것을 대입하게 되면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도 알고 D도 아니까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몫 A 플러스 2D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초기 수능 문제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첫 해인가 두 번째 수능 문제 너무 민감하게 아니, 구하면 되지. 지금부터 이제 무슨 일 알겠죠?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24라 했으니까 A 대신에 24 집어넣고, A가 2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D가 나올 거 아니에요. D도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 조건도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 D가 나오고 A도 나오면 A 24니까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24에다가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등차수열에서 오늘 끝나려고 마음먹었는데 조금 못 끝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등차수열 합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경우 어떻게 풀 거냐.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방정식에 응용한 거. 기본사항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정도면 충분하게 등차수열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겠습니다.